사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타고난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장수하셨으니 나도 괜찮겠지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족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장수인들을 추적조사한 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의 유전적 영향은 고작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내 다리로 당당하게 걷고 내 머리로 선명하게 생각하며 웃음 짓는 분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단순히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지백과에서는 하버드 연구와 노년의학의 최신 관점을 바탕으로 장수 체질의 진짜 비밀 5가지를 순위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4위에 위치한 걷기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강력한 요소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계도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복지백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을 위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수 체질 5위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의 5번째 비밀은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 습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에 대한 고민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낫또나 등푸른 생선, 비싼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데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장수인 조사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고 배출하는 힘이 강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듯 장의 연동 운동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장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장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유해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노화를 촉진하고 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을 젊고 탄탄하게 유지하며 배출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식재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귀리 같은 끈적하고 미끄러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들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감싸서 깨끗하게 밀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의 밥상을 보면 미역국이나 끈적한 반찬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지혜로운 조합입니다. 단순히 요거트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낫또에 김치를 섞거나 된장국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 여러 균주가 함께 들어올 때 장내 환경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장을 움직이는 것 또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벽이 얇아지고 배출하는 힘 자체가 사라집니다. 매 끼니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정도의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장이 깨끗해야 비로소 장수 체질의 기반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수 체질 4번째 비밀은 아마 여러분도 매일 실천하고 계실 걷기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만보기를 확인하며 억지로 숫자를 채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평소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미간을 찌푸린 채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걷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미 몸은 지쳤는데 오늘 정해둔 만보를 채우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참고 걷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최신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4,000보에서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의 상태를 무시하고 억지로 만보를 채우려는 과도한 보행은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몸 안에 쌓이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분들의 걷기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보폭 5cm의 기적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실 때 평소보다 발걸음을 딱 5cm만 더 넓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앞발로 지면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보폭이 아주 조금만 넓어져도 구부정했던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평소 잘 쓰지 않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큰 근육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소중한 근육 저축입니다. 또한 걷는 시간을 숫자를 채우는 노동으로 만들지 마세요.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눈에 담으며 오감을 사용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뇌를 깨우며 걷는 습관은 인지기능 유지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숫자에 대한 강박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며 즐겁게 걷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수 체질 세 번째 비밀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습관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평범한 물 한 잔이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가진 힘은 웬만한 영양제나 위장약보다 훨씬 깊고 넓은 치유의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약 컵 한 잔 분량의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우리의 몸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점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유독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 위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장기들이 이제 아침이야, 움직일 시간이야 하고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하루 종일 흔들리기 쉬운 자율신경의 균형도 차분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00세를 넘겨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침에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날 밤 주전자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아침에 끓인 뒤 김이 살짝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입김을 불어가며 천천히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자고 빌어주는 이 물 한 잔은 그 어떤 비싼 안티에이징 시술보다 여러분의 세포를 젊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부터는 나를 위한 이 따뜻한 의식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수 체질 두 번째 비밀은 식사나 운동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깊고 질 좋은 잠입니다. 요즘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한밤중에 몇 번씩 깨거나 새벽같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뇌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정화 작업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 안에 흐르는 특수한 액체가 마치 청소차처럼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듯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나쁜 단백질들도 함께 정리됩니다. 다시 말해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뇌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잠은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수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6시간 정도만 자도 낮 동안 큰 불편함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잠의 길이가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뇌를 충분히 쉬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밤의 의식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집안의 조명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우리 집 조명은 밤이 되어도 생각보다 너무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처럼 하얗고 강한 빛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천장에 큰 불은 끄고 은은한 주황빛의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만 켜보세요. 이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의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불 속에서 내일 해야 할 일이나 낮에 했던 말이 떠올라 잠을 설치 적이 없으신가요? 걱정은 머릿속에만 두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걱정되는 일이나 매일 꼭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첩을 덮는 순간 이제 이 문제는 종이가 맡았으니 나는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에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은 애써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을 쉬게 하고 뇌를 청소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대망의 첫 번째 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사 습관과 운동, 아침과 밤의 습관을 아무리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더라도 만약 이 첫 번째 요소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건강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수 체질의 최종 핵심이자 모든 건강의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혹시 너무 뻔한 마음가짐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방대한 연구로 확인된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된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을 추적하며 무엇이 인간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재산의 크기도, 명성도, 수치로 관리되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지수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고립감과 외로움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며 그 영향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나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몸속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뇌의 노화를 눈에 띄게 앞당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많은 친구를 사귀거나 매일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감이란 내가 이 사회 속에 분명한 자리가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조용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소중한 연결감을 되찾는 3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사의 말을 딱 한마디만 더 보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뒤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든가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작은 관심을 더해보세요. 이 짧은 교감이 몸속에서 행복물질을 분비시키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를 돌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화분 하나를 정성껏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버릴 존재가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있어도 여기까지 버텨준 몸에게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실수와 후회가 가득한 과거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마음의 평온함이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 결국 가장 강력한 장수의 힘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버드 연구가 증명한 장수 체질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비우느냐에 집중하는 장 건강이었습니다. 4번째는 만보 채우기라는 강박 대신 보폭 5cm를 넓히는 올바른 걷기였습니다. 3번째는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아침 습관이었고 2번째는 조명을 낮추고 머릿속 걱정을 비워내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번째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차분히 돌아보면 특별한 기계나 비싼 약, 혹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힘이야말로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의 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수고한 자신에게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매일부터 꼭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홀로 외롭게 노력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지백과 채널에서는 예순 이후의 삶이 더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몸의 관리법과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백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복지백과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